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화요일의 프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보시죠. 9월 주식시장 투자 전략. 네, 9월장이 열렸습니다. 과거 9월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추석 연휴 때문에 다들 좀 유동성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회수하는 움직임들 있지 않았나요? 특징 짚어주시죠. 그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저는 월별이나 연중에 전략을 세울 때 과거의 추세 강도 같은 경우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의 변수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같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매크로의 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제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고 여기에서 물가 수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유동성이 풀리니 시장이 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물가라는 변수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우선은 가는 거고 가깝게는 9월 시장을 보는 이유가 미국 시장이 대선이 있는 9월에는 평소 9월보다 더 약했어요. 더 약한 흐름이 대선에 대한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가 부재한 영향도 있고 거기 더해져서 9월은 트레이더들이 휴가에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좀 9월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을 때 더 약했습니다. 그걸 우선 생각하고 가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대해서 후보가 확정되었을 때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시장이 예전보다 강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을 플레이하는 분들께서는 금리 인하의 변수, 그에 따른 물가 수준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전통적으로는 대선 때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는 매수가 가능한 부분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년 초반까지 1분기까지는 시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보면 2020년 팬데믹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빼고요. 2019년은 9월 달에 시장이 양봉이었죠. 강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서 2023년 같은 경우는 9월 달이 약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추석 전 같은 경우는 더 강도가 약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추석 전에는 특히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불확실성이 배가가 됐죠. 2021년에서 2023년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연말에 매도 강도가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또 금투세가 더해졌어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도 환율 같은 경우가 서서히 유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ETF 쪽의 흐름이었어요. ETF 쪽의 흐름을 보면 제가 유출을 했던 건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외에 GDP 성장률을 보면 선진국이 더 유리하다 보니까 신흥국의 밸런스를 줄이고 선진국 쪽으로 진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주간의 ETF의 수급 상황들을 보면 신흥국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약간의 그런 우리나라만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금적인 이슈가 존재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9월장의 특성을 대입해보면 변수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석 전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9월장의 특징, 9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약세 경향이 높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이전에 특히 또 약세인 경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좀 부진한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특징에서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밸류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금융주라든지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밸류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어요. 상반기에는 그랬죠. 그런데 밸류업에 대한 톤이 좀 낮아지는 상황, 그 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발목을 잡는 게 원래는 8월 기준이었죠.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 세제 혜택 부분을 기준을 변경했어야 좀 유리한데 그게 좀 늦춰지고 있어요. 거기 더해져서 금투세란 부분은 발목을 강하게 잡는 요인입니다. 이걸 그대로 강행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의 의미도 없어져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포트를 비워낼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예를 할지 아니면은 그대로 진행을 할지 또는 폐지를 할지 그거를 빨리 결정을 내려놓는 게 지금 시장에는 하나의 화두라고 보이고. 근데 양당 대표 그 회의 결과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애매한 스탠스로 발언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정치 망고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시장 참여자분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금투세 이슈에 딱 허들에 안 걸리는 분들께서도 금투세가 강행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고려해야 될 게 금투세는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부분은 금투세가 폐지가 돼야 돼요. 그걸 꼭 고려를 해야 되고 스탠스를 좀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수급이 더 덜해지는 면들이 금투세라는 큰 틀 하나, 그 다음에 밸류업을 진행을 하는데 기업들은 밸류업에 반하는 플레이들을 하거든요. 지금 지배구조 개편의 행태들을 보더라도 두산 말씀. 네, 소액주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보다는 최대 주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형태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했다가도 각 기업들이 내놓는 밸류업의 행태들, 지배구조 개편의 행태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복합적으로 지금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우리 개인주주 친화적인 쪽으로 어떤 합병 비율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는 측면을 일단 확인을 했다는 거. 일단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런 스탠스를 확인했다는 것과 금투세에 대한 여전한 불확실성들, 아직 매듭 지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외국인이 우리 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벤트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고용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주반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우리가 고용을 보고 나서 시장이 샴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열렸을 때는 9월에 금리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9월 스탠스가 정해졌죠. 25bp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이고요. 50bp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반의 고용 데이터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시장에서 9월 금리에 대한 부분의 폭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용은 지금 저번 주에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비쳐 보면 부합하는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선제적으로 우려를 하기보다 데이터 하나를 확인하고 가는데 그 데이터 같은 경우가 9월 금리 인하의 폭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식을 대규모로 줄일 필요는 없어요. 단 주식을 비중을 과하게 늘릴 필요는 없는 거죠. 현금 30% 정도 유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바라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 발표를 앞두고 크게 경계할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고 다만 현금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을 쓸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어떤 그 과거의 사례처럼 좀 완만하게 인하가 된다면 결국에는 좋은 게 미국 주식이라든지 선진국 증시라든지 주식 쪽이라는 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우리 금투세도 만일에 또 잘 해결이 된다면 그게 몇 개월 안에 다 대선까지도 다 판단이 나잖아요. 판결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도 그런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미미하게라도 확인이 됐을 때는 또
사실 뭐 하락하면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우리가 기존의 주도주는 우선은 좀 잊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한 시장의 변동도 네. 일본의 엔화에 대한 부분의 변동, 엔고의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원화도 원화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보이고 강도에 따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고 보면 턴어라운드, 뭐 수급에 대한 빈집, 그 다음에 내년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변화 이런 게 있는 쪽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셀과 소재 쪽의 핵심은 지금 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30%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컨퍼런스 콜에서 매출 볼륨에 대한 증액을 3분기 하반기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 뭐 셀과 일부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에 대한 변화와 실적 이 또한 턴어라운드예요. 그 관점에서는 엔화를 기준으로 엔터 업종 같은 경우를 관심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화 강세를 놓고는 뭐 전기료 인상에 대한 변수가 연휴 이후에 존재를 하지만 유틸리티 쪽 같은 경우를 함께 바라보시면 그래도 지금 시장 안에서 좀 공고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틸리티 원화 강세 수혜주 가운데서 또 탑픽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탑픽을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탑픽은 모멘텀까지 있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우선은 탑픽이고요. 유사하게 이제 차선호주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전력은 다만 연휴 이후에 지금 계획됐던 전기료 인상 같은 경우가 좀 진행돼야 주가가 좀 고점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변수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엔터는 아직은 완전히 바닥을 잡은 듯한 분위기는 아닌데 네. 이 중에서 탑픽은 뭐가 있을까요? 탑픽은 하반기 4분기에 지금 음원과 콘서트 외에 수익화가 하나 더해지는, 즉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를 명확하게 발표할 수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가 탑픽이고요. 차선호주로는 JYP 엔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음원,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콘서트의 라인업이 더해지는 뭐 엠믹스라든지 데이식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과가 나오는 단계다 보니까 라인업의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점에서 차선호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어제 정말 워낙 강한 흐름을 보였고 이제 네. 시장에서 정말 완전 뒤집어져서 네.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고조가 확 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볼만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지금 볼만한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핵심은 배터리 셀 쪽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여기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가격 조정 한 5%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46 시리즈 배터리가 지금 하반기에는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 쪽은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프리미엄 소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 좀 시계열을 가지고는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30%를 보유하고 바라볼 시장이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기존의 주도주는 좀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하반기에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로 2차 전지, 셀 소재, 엔터, 유틸리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